안녕하십니까? 구주입의 과학 강사 최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6중 3학년 친구들 정기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실이 있었기를 바라며 1학기 1차 3.6중 3학년 1학기 과학 정기시험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1차 과학 정기시험 기출문항 분석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범위는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전체, 그리고 2단원 기권과 날씨, 2단원 소단원까지고 4단원 자극과 반응 신경계까지였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를 보시면요. 선택형 25문제, 그리고 논술형 3문제로 총 28문항이었고 1단원은 선택형 12문항, 그리고 논술형 1문항으로 총 13문항이었고 2단원은 선택형 6문항, 그리고 논술형 1문항으로 7문항이었습니다. 4단원은 선택형 7문항, 그리고 논술형 1문항으로 총 8문항이었고 아무래도 1단원이 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의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형만 먼저 한번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선택형은 총 25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원 화학 파트는 12문항, 그리고 2단원 지구과학 파트 6문항, 그리고 4단원 생명과학 파트 7문항입니다. 전체 난이도 상이 한 5문항 정도로 꽤 많은 편이었고요. 난이도 중상이 한 3문항, 그래서 전체 조금 어려웠던 문항이 한 8문항 정도 되고, 그리고 기본 문항이 한 17문항으로서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단원별로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1단원 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학 개수를 맞춘다거나 화학 반응식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성분 및 법칙을 그래프나 표로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단원이고 문제였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단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점보다는 그래도 복사 평형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복사 평형 원리를 실험으로서 물어보는 문제들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사항들을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통해서 습도를 계산해내는 문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4단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기본이었지만 워낙 외울 게 많은 파트가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 그리고 각각의 이름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감각기관들의 자세한 디테일한 그런 이름들과 명칭들, 기관들, 이런 것들이, 기능들, 이런 것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선택형 총 25문항 중에 난이도 상 4문항, 그리고 난이도 중상의 2문항이 전체 1단원에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2단원, 4단원은 그래도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 문항도 좀 살펴보면요. 총 3문항 1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원 화학 파트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 이유를 원자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문제를 냈고요.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파트로 구름 생성의 원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단원 생명과학 파트는 후각과 미각의 상호작용을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중이었지만 특징을 확인해 보면 우선 키워드가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 제시와 함께 불필요한 단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들을 달았습니다. 실제 문제를 예를 보면요. 논술형 2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진 단어, 키워드들을 제한하고요. 모두 포함하고 특히나 필요 없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모두 사용해야 하고 또 필요 없는 단어들을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압박감을 줬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감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형 5번 같은 문제는 묽은 연산과 탄산칼슘의 반응 실험입니다. 그래서 반응 전 묽은 연산과 탄산칼슘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것을 뒤집었을 때 섞이면서 묽은 연산과 탄산칼슘이 만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저 그 빈 유리병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꽉 찼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닷처럼 뚜껑을 열면 열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대기로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밀폐된 개이므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보존되어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열린 공간이냐 닫힌 공간이냐에 따라서 보기에는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반응에서 예외 없이 성립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안경태와 안경알을 이용해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태 한 개의 질량이 100g이고 알 한 개의 질량이 70g이기 때문에 안경 한 개가 만들어질 때 100g과 140g이 합쳐져서 240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경테 8개와 안경알 8개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경알 8개로 만들 수 있는 안경이 총 4개이기 때문에 안경테 8개 중에서 4개는 사용되고 4개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정답을 풀이해보면요. 우선 정답은 2번. 960g 그리고 안경테 4개가 남는다입니다. 반응의 원리는 안경테 1개와 안경알 2개가 결합해서 안경 1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질량을 살펴보면 안경테 하나는 100g 그리고 안경알 2개는 70 곱하기 2개에서 140g 그래서 안경 1개가 만들어질 때 240g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 결과를 보면 안경알 8개에 맞춰서 안경테 4개가 반응해서 총 4개의 안경이 생성되므로 전체 질량은 240 곱하기 4개가 돼서 960g이 되고 이때 남는 물질은 사용되지 않고 남은 안경테 4개가 되겠습니다. 선택형 8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구리 가루 20g을 도가니에 넣고 가열할 때 그때 질량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실험 문제고요. 역시나 일정 성분비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리라는 금속이 가열을 하면 산소와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준비한 구리 20g이 가열 후에 25g이 된 것을 보면 5g의 산소가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고 반응 분석을 보시면 구리 20g이 가열한 후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 25g이 됐기 때문에 질량비를 도출해보면 구리 20g 대 산소 5g에서 4대 1의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지문 4대 1은 부피비가 아니라 질량비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 보면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라서 구리가 30g이 반응을 시키려면 그때 산소는 7.5g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대 7.5라고 하는 4대 1의 비율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디귿 보면 구리와 산소가 항상 일정한 질량비인 4대 1로 결합하므로 일정 성분비 법칙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다
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선택형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체 반응 법칙에 의해서 수소 20, 그리고 산소 10 반응시켜서 수증기 20ml를 만드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도 이렇게 20대 10대 20이라는 부피비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수증기가 20이 아니라 30이 만들어졌다. 어디서 이런 오차가 발생했을까라고 물어보는 실험입니다. 정답을 보면 5번. 반응 시 방출한 열 에너지가 부피를 팽창시켰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이론적인 근거로 보면 기체 반응의 법칙에 따라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부피비는 2대 1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분석해보면 이론상 20ml가 생성되어야 하지만 실제 30ml가 측정된 것은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 원인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이 열을 내뿜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가 수증기를 팽창시켜서 실제 부피가 더 크게 측정되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형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우리가 복사평형을 알려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사평형일 때와 저렇게 우리가 비커를 씌워서 투명한 비커를 씌워서 온실 효과의 느낌을 준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물어보는 실험이고 밑에 그래프 역시 각각의 상황들에 대한 그래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정답은 2번 라 그래프의 2번처럼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온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가열 초기를 보면 적외선 등을 켜면 금속컵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계속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복사 평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커를 씌우게 되면 컵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비커에 가두게 되면서 내부 온도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커를 씌우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서 씌우기 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프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복사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정기고사 총평 및 학습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평은요,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과 이론에 충실한 난이도 중상 정도의 평가였다. 그리고 변별력을 위해서 세네 문항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평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2차 정기고사에서 고득점 학습 전략을 짜면 첫 번째는 과학은 기본 개념 이론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주입의 시험 대비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양질의 수업을 통해서 확실한 개념을 좀 확립하고요. 구주입의 시험 대비 자체 교재를 통해서 유사성 높은 문제풀이들을 연습하면서 PS 만점 과학 구주입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코어에 가까운 그리고 퍼펙트 스코어를 이루는 그런 과학 점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마리 큐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해해야 할 뿐이다. 이제 더 많이 이해해서 덜 두려워할 때다. 여러분, 과학시험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과학 전문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주입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함께 도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배에서 다가오는 2차 정기고사의 파도에 함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학기 1차 3육중 3학년 1학기 과학 정기시험 분석 및 학습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